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새 확진 환자는 168명으로 사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며칠 전보다는 줄었지만 재확산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숫자죠.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순간에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으로 지난달 27일 441명까지 치솟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그제 200명 아래로 떨어진 뒤 사흘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불분명 환자 비율이 연일 20%를 웃돌고 있긴 하지만 방역당국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하루에 20-30명씩 증가했던 위중, 중증 환자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게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독감이 유행하는 환절기가 오기 전에 코로나19에 대한 통제를 확실히 해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게 되면 코로나19 대응에 더욱 불리한 여건이 예견됩니다. 모임 자제를 유지하면서 위험의 크기를 더더욱 크게 줄여놔야 합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의 여파로 주춤해진 확산세도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감염자가 7명으로 늘었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는 지난달 31일 첫 발생 이후 7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 관련 확진자도 5명이 늘어 모두 30명이 됐는데 방역당국은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성이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업 설명을 주관한 60대 여성이 서울에 갔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확진자와 접촉한 게 감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 전체 감염자는 37명이 추가돼 모두 510명으로 늘어났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명이 추가로 나와 지금까지 1,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일부 교회 신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방으로 가서 소모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일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오전 대전에 있는 한 교회 건물 1층 커피숍. 이곳에서 교인 40명 정도가 소모임을 진행한다는 신고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접수됐습니다. 수도권에선 교회 관련 모임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피해 지방까지 내려온 걸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교회 원정 소모임으로 의심되는 정황. 주중이랑 손님이 좀 적다가 그날 갑자기 손님이 좀 오전에 있었어요. 정부는 서울 어느 교회 신도들인지 정확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면서 모든 종교 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예배는 물론 소모임과 기도회, 성가대의 모임 등 어떤 모임도 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업이나 또 다른 시설, 장소, 환경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폭발적인 발생의 증폭 위험을. 이 같은 방역당국의 간절한 요청에도 몇몇 교회는 여전히 대면 예배를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서울 구로에 있는 한 교회는 2차례 대면 예배로 고발까지 당했지만 온라인 예배에 대한 확답을 피했습니다. 내일 예배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는 건가 해서.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시는 내일 교회 약 2,800곳에 대해 대면 예배를 강행하거나 온라인 예배를 핑계로 많은 신도가 모이는 경우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특히 방역 지침을 어겨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약 40곳의 교회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놨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는 또다시 현장 예배를 하면은 실제로 고발을 할 것인지.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교회를 포함해 235건을 고발 조치했고 91건은 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위기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경기도 안양에선 가게를 운영하던 60대 자매가 생활고 속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 안양시의 한 지하 노랫바 안에 60대 자매가 함께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5개월째 문을 열지 못한 주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특히 더 어려웠을 거예요. 평상시에도 영업을 제대로 못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완전히 안 됐어요. 장애가 있는 67살 언니와 5살 아래인 동생은 주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가 여기 밤에 와서 저희가 비빔밥 있는데 그거 하나 시켜갖고 두 자매가 먹었대요. 밥 하나 갖고 둘이 놀아먹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엔 코로나19로 너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은 병원에서 간신히 의식을 찾았지만 언니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번 주까지였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의 연장이 발표된 다음 날, 토요일 오후인데도 문을 닫아버린 식당이 적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는 좀 밀렸죠. 눈물 날 것 같아요. 계속 저기 임대료 내라는 그거는 문자가 오니까요. 한 달에 버는 거가 임대료보다 안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임대료만 낸다는 식당에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70일 가까이 문을 닫아야 했던 노래방 주인은 낙심을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계속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3단계 되면 우린 또 자동 연장인 거예요. 대출론 감당할 수 없는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버티시라고. 버티셔야 된다고. 그래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고. 지원금 한 푼 없이 버티라고 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정부는 강화된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 주에 내놓을 계획이지만 큰 기대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100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5개월째 수익이 0원에다가 빚이 한 달에 5, 600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조명 뒤의 사람들을 조명하는 앵커로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첫 주였죠. 긴장과 한숨이 교차하는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이곳에선 지금 마스크 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예,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화 때문에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시죠. 예. 금방 먹어. 네네. 마스크 좀 더우시겠지만. 죄송한데요. 네네.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더우시죠? 미치겠어요. 짜증나신 것 같던데. 예, 많이 환경이 조금 더우시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다시 갖고 나오시면 안 돼요. 잠깐 사이에도 어차피 코로나는 전파될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원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제 지역 상황 관리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 이어진 만큼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 업무 하시면서 좀 어려움을 겪거나 그랬던 사례는 혹시 없나요? 땀 뻘뻘 흘리고 계시는데 또 말씀드리기가 참 미안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렵다. 그럴 땐 정말 저희 영업장은 아니지만 마음이 좀 아프다. 그래도 대부분 마스크는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뜨겁게 튀김도 하고 그러면서 마스크도 쓰고 이러는 게 솔직히 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있어도 더운데 열기에다가 마스크에다가 벗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세요? 화장실 갈 때는 한 번씩 안에 들어가서 한 번씩 벗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지금 시각은 밤 9시입니다. 여기는 서울 신촌인데요. 잠시 뒤부터 서울시의 영업 제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대각선 건너편에 그쪽을 구분하고요. 9시 10분 기준으로 해서 9시 10분 넘으면 바로 확인서 받아요. 서울시에서 지금 몇 분이 지금 이 단속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40여 명 되고요. 구별 20명씩 한 500명 정도가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제 범죄 전쟁이라고요. 모든 술집 영업시간 단속을 했었어요. 그때 이후에 아마 가장 강력히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주택업소 점검차가 왔어요. 직원들끼리 지금 9시 16분이고요. 다 직원이에요. 직원 명부도 있어요. 직원 다 맞습니다.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이 직원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지나가다 형님이니까 술장 보고. 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어요? 저녁도 아니고 술 파티 벌이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좀 규제한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한 끼도 안 먹었으면 이랬다니요. 뭐 처음 한다 하려면 가만히 먹으려고 고생이라서. 영업하는 게 아니었는데도 저 단속 대상인 건가요? 종사자든 지인이든 간에 업소 내에 뭉쳐서 입지 말라는 거거든요. 없는 것 같은데? 영업주들 일찍 끝나잖아요. 근데 뭐 영업도 안 되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빵술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좀 위험한 상황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밤길 조심하라는 종은 뭐 조끼를 찍는다든가 겁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저희가 맡은 업무니까 해야죠. 그럼 보통 일이 몇 시에 끝나세요? 취하먹으면 한 2, 3시 되죠. 출근은 또 정상적으로 합니다. 체력이 나만 아세요? 정신력으로 하죠. 직원분이 네, 친구인데. 지금 이 시간이 10시잖아요. 알아요. 안 먹고 있는데 그거 술 너무 하나 안 씁니까? 아야, 여기 매일 생국 살기. 우리 오늘 10만 원도 못 받았어요. 대출이랑 받았고 마이너스 성장비 지금 쓰고 있다고요. 너무 아니라고요.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아요. 안타깝죠. 오늘 매출 7만 원어치 벌었다는데 그분들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마음도 있고 또 빨리 저희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코로나가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요. 제가 이제 30은 공직선 올해 마지막 해인데요. 근데 저야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우리 팀원들이나 우리 부서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정년을 맞으실 때 그때까지 코로나가 끝날까요? 제가 공직 나가기 전에 코로나가 종식돼서 전 국민 해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를 맞은 첫 주. 단속반도 힘들지만 자영업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9시면 이제 안 만나는데 집에 있지 누가 나오겠어요. 전멸했어요. 여기 까맣잖아요, 완전히. 매출이 좀 90% 이상이 떨어졌어요. 세도 못 내요, 지금.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이 있지만 그렇죠. 근데 당장 우리 아들도 이제 직장이 언제 이제 여행사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갈지 모르고. 숱한 위기를 이겨내왔지만 지금이 가장 힘겹다는 사람들. 많은 이들의 고생과 눈물 그리고 한숨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앵커로그입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요즘 대학교 모습입니다. 높은 담도 쌓고 철문도 막아놔서 음식을 배달하면 담장 위에서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하는데요. 베이징 김희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의 한 대학교는 학교로 들어가는 문에 높이 2m, 길이 8m의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은 철문 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자신감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는 건 아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교문을 닫고 담장을 둘러친 봉쇄식 관리가 새 학기의 대학교 풍경이 됐습니다. 음식 배달원은 높은 담장에 몸을 반씩 걸쳐 앉아서 주문한 학생을 찾고 학생들은 팔을 길게 뻗어서 음식을 전해받습니다. 以前从来没有过，等后面那个学校的餐厅完善之后，餐厅可以容纳更多的人。 매일 저녁 기숙사의 좁은 방은 체력 단련실이 됩니다. 학교 밖 헬스장에는 갈 수 없고 교내 체육시설은 닫혀 있지만 근육은 키워야 합니다. 最多也就是1个小时左右吧。你看你需要练什么？练核心呢，还是练针对肌肉部位练？ 일부 지역에서 이미 지난 학기부터 시작된 학교 내 봉쇄식 관리는 대학생들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녁 시간엔 노점이 열리고 학생들은 좌판에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然后就碰一碰，说不定就会遇到一些自己不光需要，还特别便宜的东西。 넘치는 젊음의 에너지는 밤마다 운동장에 때로 모여서 대규모 집합 댄스를 추면서 발산합니다.
학생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학교가 길이 400m의 담장을 세웠더니 학생들은 이 담벼락을 일주일 만에 그림이 꽉 찬 캔버스로 바꿔놨습니다. 现在也是我们学校的一个网红打卡点。当我们走到这里的时候，然后就会感觉心情非常愉快。 지난주부터 시내 학교가 순차적으로 개학하면서 베이징 시내는 아침 출근길 정체가 다시 본격화됐습니다. 아직 경계를 풀지 못하는 조심스러움이 남아있는 가운데 예전의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는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